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 오늘은 청소력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부제는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저자는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우주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주변 정리를 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정리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쓰레기 한 그릇.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항상 마음속에 가득가득 쌓여지는 이 쓰레기를 어떻게 덜어낼 것인가, 그래서 더 편안한 마음, 더 행복한 내가 될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하면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평생을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보냈던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자, 나에게 쌓여지는 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이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한 이 버려야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과거의 깊은 생각과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한 말이 내 가슴에 와닿는데요. 물리적인 어떤 대상들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기억, 그리고 이 불안한 그러한 감정들을 먼저 버려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자, 저자는 나 자신이 생활하는 방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합니다. 잠시 내 주위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버리고 싶어도 버리지 못하는 이 굴레와 같은 미련의 흔적들,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책을 통해서 우주의 행복한 에너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꼭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아닐지라도 하루하루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마음속에 불편한 기억, 그리고 불안한 이 찌꺼기들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차를 살펴볼게요. 크게 네 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력에 대한 첫 번째 챕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이 사는 방이 당신 자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내 자신이 사는 방이 곧 나 자신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반영한 당신의 방에 일정한 자장이 일어나 당신이 발산하고 있는 에너지와 동질의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많이 씁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우주의 기운들을 끌어당긴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나의 방이기에 그 방이 얼마나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한 자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자장과 동질의 에너지를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선
행복한 주변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흐트러진 방,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생활을 계속하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도 심박수나 혈압이 증가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목이나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초조해지거나 금방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나의 몸 그리고 나의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저자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1969년 그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르도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길거리에 2대의 차를 놓았다 합니다. 그냥 몰지 않고 방치해 둔 거죠. 차 한 대는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다른 한 대는 온전한 깨끗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나서 가봤더니 깨진 유리창의 차는 뭐 타이어를 훔쳐간다든지 또 일부분을 파손시킨다든지 그렇게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통해서 저자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목표에 대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가장 밑바닥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파워, 마이너스를 없애는 청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린다는 행위는 새로운 자신이 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소를 버려나간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운명도 오지 않습니다. 전에 읽었던 어떤 책 중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작은 단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원숭이들이 이 단지에 손을 넣어서 이 안에 견과류를 꺼내게 했다고 합니다. 이 단지의 입구는 좁기 때문에 손을 쭉 펴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견과류를 집어서 꺼내려고 하는 순간 이 단지의 입구는 너무 좁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견과류를 놓아버리면 다시 단지에서 손을 뺄 수 있지만 견과류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 움켜쥔 손의 부피가 이 단지의 그릇 입구보다 크기 때문에 빼내지 못하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어떤 습관들을 버려야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이 함께 났었습니다. 청소력에 있어서 버리는 시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린다. 생활 속에서 어떤 저속한 잡지나 어떤 공포, 성인 비디오 등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버리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거의 깊은 생각을 버린다. 특히 버리기 힘든 것이 과거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먼지가 쌓여있는 이 트로피가 가장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당신이 트로피이고 현재의 당신은 먼지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어떤 경험이나 기억들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과거에 버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미래에 대한 건데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버린다.
자, 언젠가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 쓸지 몰라서 가지고 있는 자료, 선물로 받은 식기 세트, 언젠가 스크랩북으로 만들 예정으로 신문 기사를 잘라낸 것 등 이런 것들은 당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밝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과감한 청소, 정리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화장실 청소가 좋습니다. 살면서 돈을 떼인다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저자는 과감하게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해보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믿을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저자 입장에서는 이 화장실 청소를 비롯해서 내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놓아두는 곳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상태는 자장을 가다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여건이 명확해집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즉 마음속도 정리정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다시 사서 쓰고 원래 필요한 것들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될 곳에 있음으로써 그 사물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챕터입니다. 꿈을 이루어주는 강한 운명의 파워, 플러스를 불러일으키는 청소력. 자, 어떻게 하면 나의 긍정적인 운명의 파워를 청소를 통해서 불러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골든룰, 황금률이란 남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해주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만이 넓은 우주에 꽉 차 있는 번영의 에너지를 흘러 들어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부를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5년만 있으면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한한 우주의 번영 에너지와 연결하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관계에 대한 정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대상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 간의 관계가 잘 정리되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이 골든룰, 황금률을 통해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공, 그것은 최고로 빛나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의 강점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청소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천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납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확산시켜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결코 자기 희생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선으로 해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주의 번영 에너지와 연결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정리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위한 플러그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감사로부터 출발해야 당신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골든룰이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주의 어떤 행복한 기운들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주의 에너지와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주의 번영 에너지에 감사라고 하는 플러그를 정확하게 꽂고 골든룰에 근거해서 최고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것이 플러스를 불러일으키는 청소력입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내 주변의 어떤 물리적인 대상들에 대한 정리와 청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인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더 나아가서 이 토론을 한다면 어떤 질문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정리를 잘 하는 스타일인가요? 또는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물질이든 생각이든 버리고 싶지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도 그렇지만 생각도 마음속 깊이 사무쳐서 잊어버리기 힘든 그러한 생각들이나 기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엇이든 정리한 후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경험이 여러분들은 혹시 있을까요? 물건이 됐건 인간관계가 됐건 생각이 됐건 정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 보신 경험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죠. 자, 자신만의 정리 노하우가 있다면 정리 컨설턴트, 정리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를 못하는 것은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의 주제가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 좋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좋은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행복한 자장을 만드는 힘 청소력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저자가 정리해 놓은 중요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토론을 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토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